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김호용 대표와 주식 별다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문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소기의 경운기 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BTS가 좋아서 하이브 주식을 샀지만 계속된 하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멤버 중에 맏형 진의 입대 결정으로 또다시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팔지도 그렇다고 더 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는 저를 위한 맞춤 대응책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방탄소년단 소속사죠. 이 하이브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 고점 대비 무려 70% 이상 또 하락을 했는데요. 뉴진스나 세븐틴 같은 멋진 아티스트들도 많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제 하락은 꼭 하이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이브의 경우에는 주요 아티스트의 공백 우려라는 특수성이 좀 부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입대 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BTS의 군입대 리스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보다 BTS의 공백기 동안 말씀해주신 뉴진스나 세븐틴과 같은 이제 후배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이 공백을 또 잘 메워주느냐, 그리고 이 공백을 잘 메워주면 오히려 하이브는 BTS 이후의 매출처를 확보하는 성장 동력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 하이브의 낙폭이 컸던 만큼 이 소기의 경운기님의 손실도 상당할 텐데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가장 유효할까요? 여기서 김호영 대표님의 맞춤 레시피 확인해 보죠. 일단 지금 와서 손절을 고민하시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하한가에 거의 준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후로는 이미 손절에 대한 의미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6월 15일처럼 급락을 했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추가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추세 반전이 확인된 다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가격이 높아진 이후에 완전히 살아남을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 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문 만나볼까요? 네, 대환장 그 잡채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 신라젠으로 쏠쏠한 수익을 챙긴 투자자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주식이라지만 한때 바이오주 열풍의 주역이었던 신라젠이 상폐 위기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래도 최근 기사회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익을 안겨준 종목에 대한 예정을 잊지 못하고 다시 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망설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신라젠에 대한 명쾌한 전략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옥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상장 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던 신라젠이 기사회생하면서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은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지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롤러코스터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신라젠의 거래 재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거래 재개의 명분인데요.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란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과거의 신라젠의 이미지 그리고 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약간의 투기성 시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라젠의 거래 재개 이후 대환장 그 잡채님처럼 매수에 나서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신라젠에 올라타도 되는 걸까요?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레시피 바로 확인해 보죠. 일단 신라젠에 물려있던 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가 사실 의미가 없죠. 2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재개가 됐는데 지금 파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바로 또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럴 일은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투기성 시세, 앞에 말씀드렸던 투기성 시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요. 롤러코스터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량이나 큰 자금으로 올라타셔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단기 매매만 노리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신라젠의 거래 재개로 바이오주를 보유한 분들은 내심 바이오 업계의 부활을 기대하셨을 텐데 남은 하반기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바이오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가장 또 낙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금리 시대의 성장주는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 신약 개발과 같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는데 바이오주 전체의 부활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를테면은 대장주들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밑바탕이 된 바이오주들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두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바이오주를 꼭 집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장주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와 함께하는 주식별 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게요. 네, 넌 정말 극악무도해 님이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하락장에 제 주식 계좌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합니다. 올해 대형주 중심으로 줍줍하다 보니 본전까진 까마득하고 롤타기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라도 제 포트의 주도주라는 태조 이방원 주식을 사보고 싶지만 지금 자금 여력상 하나 정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제 계좌를 수익으로 이끌 주식을 찾고 싶은데 어떤 섹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제 고민에 딱 맞는 맞춤 대응책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하반기 주도주로 급부상했던 주식이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태조, 이방원.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섹터별 흐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얼마 전 큰 시세를 냈었던 태양광이나 조선 그리고 방산은 이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2차 전지는 세부 섹터별로 지금 계속 순환매 중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장비주와 소재주들이 또 그 강세의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한손의 폴란드 원전 사업 체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 강세 흐름을 회복을 했는데요. 서로 다 같이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 가운데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담아두면 좋을 최애 섹터는 뭘까요? 넌 정말 극악무도해 님의 입맛에 딱 맞는 김호영 대표의 투자 레시피 만나보죠. 일단 지금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금 여력상 딱 하나를 담으실 수 있다면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딱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굳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나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뭐 그러시다면 네.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다른 섹터는 돌아가면서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보이지만 2차 전지는 그 섹터 안에서 세부적인 sek터의 순환이 돌 정도로 활발하고 또 거대하고 한창 성장 중인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성 측면에서도 단연 2차 전지이겠지만 지금 다른 이제 섹터들의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이런 섹터들보다도 이 2차 전지 안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이제 성장이 아직도 상승이 미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주요 섹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의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주식 별다방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